네, 안녕하세요. 전이학습 관련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네, 전이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이학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제 사전학습된 신경말 활용을 하는 것, 그리고 신경에 대한 이제 미세 조정 방법, 그리고 모델 학습에 대해서 오픈 데이터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두 가지 전이학습 프로젝트를 한번 구현을 해보는 것이 이제 전이학습에 대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이학습은 이제 뭐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어차피 데이터 레이블링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오픈 데이터, 뭐 크롤링 데이터들을 만약 이용을 하셔서 어차피 뭔가 계속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작업들이 실제로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보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어떠한 문제를 기존에 누군가 풀어놨겠죠? 누군가 풀어놨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모델을 만들어 놨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뭔가 많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뭔가 기존에 오픈되어 있는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오픈되어 있는 모델이죠. 이 오픈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우리 작업 환경에 가지고 와서 그리고 저희가 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소량으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전이학습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모델을 학습을 하면 그 모델 학습한 거에서는 이제 뭐 테스트까지 다 완료했을 때 이제 학습 완료된 이제 웨이트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전 그 해당 태스크에 대해서 사전 학습된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해당하는 모델 자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저번 주에 했었던 그 딥러닝 모델의 이미지 분류 모델 처음 하는 것처럼 웨이트 생성하는 거를 그걸 커스텀 데이터셋 혹은 이제 오픈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실제로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인터넷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 조금만 모아가지고 이제 그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이학습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떠한 데이터셋을 익히는 데 있어서 이제 다른 문제, 이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 A 데이터셋에서 이제 학습을 했었던 모델이 있으면 이제 B 데이터셋에 집어 넣었을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그러니까 조금 유사하면서 다른 데이터셋을 쓰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뭐 데이터셋을 썼을 때에 이제 뭐 전이학습을 사용을 한다든지 뭐 결국에 이 전이학습이라는 거는 어떠한 도메인에서 만든 모델을 가지고 이제 다른 태스크 혹은 다른 도메인으로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다른 도메인에서는 이미 사전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뭔가 구현을 하는 게 지금 이게 이 방법 전이학습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이학습은 결국에 대규모 데이터로 기존에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학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모델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 새로운 신경망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게 결국에 이 전이학습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을 한 모델의 가중치에 맞는 이제 간단하게 재사용만 하는 게 왜냐면 공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대규모 데이터셋을 여러분이 구축하는 데는 또 시간이 엄청 걸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모 수집하고 레이블링하고 그런 공수가 많이 드는 수고를 절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또한 이제 미리 사전 학습되어 있는 모델들은 대부분 뭐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렸었던 소타 딥러닝 페이퍼 및 그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최고 성능을 가진 모델에 대한 웨이트를 아마도 공유를 해놓을 거예요.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데이터 모델 혹은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모델을 이제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적용을 해서 뭔가 성능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A 도메인에 있었던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B 도메인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일반화된 성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한 과적합 등을 이제 방지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공수가 많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뭐 현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많은 연구 개발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져 오고 있고요.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수가 적게 들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미리 저희가 이 모델에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 레이블링 된 정보 자체를 이제 저는 이제 처음 해보시는 거기 때문에 레이블링을 각각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시는 거는 이 레이블링 작업을 누군가 미리 해놨으면 그거를 나중에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전이학습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전이학습 파트는 결국에 학생분들이 모든 지금 하고자 만든 공수 데이터, 조그마한 데이터셋 자체를 조금만 거의 다 레이블링을 조금만 해서 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와 유사한 이제 사전 학습되어 있는 대규모로 학습되어 있는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뭔가 전이학습을 해보는 것을 이제 프로젝트에 아마 추가를 해주셨으면 아마 좋겠어요. 그러면 이 전이학습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이학습을 하면 무조건 성능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고 그러한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들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이학습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뭐 CNN 같은 이제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학습을 시키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처음부터 학습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모으신 데이터도 똑같지만 데이터 수가 부족하고 그리고 공수 그런 것들을 레이블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수가 많이 소모가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나올 거고요. 또한 그러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뭔가 수집을 하고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GPU 자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 과다한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거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에서 이제 전이학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전이학습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정의를 내렸는데 그 신경망이 어떤 가업 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 학습한 지식을 학습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사한 가업으로 이제 옮겨오는 것 자체를 이제 전이학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 학습되어 있는 신경망 모델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다른 새로운 문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전 학습된 모델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서는 대규모 데이터셋, 그 중에서도 이미지 분류 가업을 위해 미리 학습된 신경망, 이미지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태스크가 될 수도 있죠. 이미 학습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 학습된 모델 자체를 여러분이 그냥 문제에 직접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CNN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 특징 추출기 부분만 분리를 하고 분류기 부분만을 따로 구현을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부분도 가능하다. 뭐 여러분이 사전 학습된 모델에서 분류기 부분만을 만약에 사용하고 다른 특징 추출기를 뭐 사용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구현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전이학습의 예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전이학습 먼저 고양이와 개의 이미지를 분류를 하는 분류기를 이제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와 고양이를 두 가지 분류를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먼저 사전 학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수십만 장 혹은 6,000장 뭐 그런 식으로 모집을 한 다음에 각 거기에 대해서 레이블을 부여를 해야겠죠. 어노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신경망을 처음부터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두 가지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학습된 모델이 생성이 되겠죠. 결국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문제가 이런 것도 처음부터 학습시켜야 되는, 이거는 이대로 뭐 구현을 하실 수도 있죠. 네, 이대로 구현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전이학습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이미지 분류와 유사한 어떤 미리 사전이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그냥 학습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학습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리 학습된 신경망이라고 하면, 이미지 분류 태스크에서 뭔가, 뭐 개나 고양이나 아니면 다른 거 분류하는 데에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그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 고양이 분류하는 이제 거에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첫 번째로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 고양이이기 때문에 개, 고양이와 비슷한 뭔가의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뭔가 학습을 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사한 데이터셋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유사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을 때에 이제 성능이 좋은 거, 아니면 뭐 CNN, 지금 이미지 분류이기 때문에 CN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아니면 뭐 분류기가 아니라 뭐 생성망이야, 아니면 뭐 다른 거야, 라고 하면, 그 준수한 성능, 거기 그 해당하는 태스크에서 성능이 높은, CNN 계열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본 예제에서는 CNN 계열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예제이기 때문에 가장 그냥 구현하기 쉬운 이제 VGG16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6이라는 거를 이 모델 이름이에요. VGG16이라는 거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학습된 도입하기 위해서 다운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학습된 가중치를 다운을 받고, 그리고 분류기 부분만을 제거를 하죠. 분류기 부분만 제거하면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컨볼루션 풀링 그런 부분만 남게 되고, 그리고 그 분류기 부분은 새로운 문제, 뭐 개고양이, 원래 학습되는 모델은 개고양이를 분류를 하는 태스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미리 학습된 그 특징만을 재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개고양이 분류할 수 있도록 뭔가 재사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 방법,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1번, 2번, 3번 방법 자체가 결국에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특징 추출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 전이 학습 방법의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이제 그 말씀드린 거는 뭐예요? 해결 방법,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거고, 실제 얘는 이제 소스 코드를 했을 때 소스 코드 단에서의 구현 방법을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스 코드 단에서 구현하는 방법이고, 결국에 첫 번째로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VGG16망을 쓴다고 했으니까 뭔가 오픈소스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을 세이브하는 그 코드가 아니라 모델을 로드하는 코드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모델을 로드를 했으니까 그 모델을 로드한 거에서 이제 그 분류기 부분만 제거하는 코드를 신경망을 재선언을 해야 될 거예요. 모델을 불러오고, 그리고 모델을 그 분류기 부분만을 제거하고, 그리고 위에 부분만을 재선언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소스 코드 구현하는 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 분류기 부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이제 이런 신경망,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케라스 어플리케이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거 가정치만 별도로 내려받아가지고 이런 것도 제공을 해줄 수 있고, 모두 받아서 이거 뭔가 베이스라인 모델을 결국에 여러분이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해주는 걸 받아서 쓴다든지, 아니면 기터포에 있는 거를 뭐 받아가서 여러분이 쓰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선택을 하셔서 구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딱히 그런 것들은 문제는 되지는 않고, 딱히 구현은 그렇게 구현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첫 번째 이거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게 두 개 다 비슷한 거죠. 1, 2번은.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결국에 이 분류기 부분에서 실제로 구현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FC 레이어 혹은 덴스 레이어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include type 인수값을 false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옵션 부분에 그거를 이제 분류기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온 특징 추출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웨이트 자체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새로 구현을 한
분류기 부분만을 추가를 해서 뭔가 모델을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 번째로서는 이제 가정 특징 추출기에 해당하는 부분, 이미지 데이터셋 혹은 뭐 다른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가정치 부분, 이 특징 추출기 부분은 고정 픽스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분류기 부분을 새롭게 추가를 해서 여기 추가해서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하고자 하는 게 개고양이였죠. 개고양이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두 개죠. 두 개인 거를 이제 추가를 서포트 두 개고 그리고 서포트 맥스를 추가를 해서 실제로 분류를 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에서는 이 가중치를 고정을 한다라는 거는 그 가중치를 더 학습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가중치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뭔가 분류를 특징 추출기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서 구현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번째가 결국에 소프트맥스를 추가를 해서 뭔가 추가한 거고, 그리고 결국에 이 베이스라인 모델,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류기 제거를 하는 모델과 그 다음 소프트맥스를 출력을 하는 모델을 다시 결합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새롭게 구축된 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모델은 결국에 이제 사전학습 추출 특징 부분이랑 학습하지 않은 새 소프트맥스 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분류기 부분으로. 이거를 가지고 결국에 학습을 시킬 건데, 학습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 추출기는 고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부분에 학습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덴스 레이어 소프트맥스에 있는 층만 이제 결국에 얘가 학습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기존의 모델을 학습하는 것 전체 다 학습하는 것보다 특징 추출기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고 분류기 부분만 다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학습을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특징 추출기 부분은 대규모 데이터셋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성능이 뛰어날 수도 있고 혹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데 그거는 이제 보장을 못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성능이 향상이 된다라는 정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하는 방법이 문제는 15번째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전이학습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뭔가 구현을 하고자 하면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1번째부터 뭐 5번째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차근차근 구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지금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이학습 원리 이걸 사용하면 성능이 좋아져 막 이렇게 왜 좋아지는지 근데 그게 어떻게 아직 논리적으로 뭔가 많이 발견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성능이나 근데 이제 다만 이제 CNN 모델에서 성능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 영향성 등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 같은 경우는 뭐 효과나 그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새롭게 연구나 개발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이학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좀 궁금할 수도 있는 건데 첫 번째로서는 이제 신경망 학습 과정에서 실제로 학습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징 맵이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 맵이 학습이 되고 웨이트나 그 특징 맵, 피처 맵인 거고, 그리고 특징은 어떻게 학습이 되나, 뭐 역접한 이거는 기본 저번에 계속 말했지만 역접한 오차 로스 함수에서 거쳐서 결국 에러가 나올 거고, 그 에러와 실제 로스 함수 거쳐서 예측된 값이 나올 거고, 그 예측된 값이랑 결국에 레이블이랑 뭐예요? 에러를 계산이 돼서 결국에 뭔가 최소화 되도록 이제 뭔가 수정이 돼서 뭔가 그 웨이트들이 계속 변할 거니요. 그렇게 이제 최적화 역접한 계산 DPP,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뭔가 모델이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과 가중치의 관계 자체는 결국에 특징 맵은 입력 이미지가 이제 가중치 필터를 특징과 가중치 뭐 특징 맵은 결국에 입력 이미지가 가중치 필터, 커널 필터를 통과를 해서 활성 연산을 거쳐서 나온 결과값이 특징 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치 필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특징 맵은 결과물인 거고 가중치 필터는 그냥 필터인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용어들을 여러분이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신경망 사이에서 옮겨지는 대상은 결국에 특징 맵 여기 보면 특징을 옮기기 위해서 결국에 최적화된 가중치를 내려받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이 가중치 거죠. 그 가중치를 다른 태스크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 가중치가 새롭게 뭔가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중치를 A 도메인에서 학습한 그 모델을 이제 B 도메인으로 뭔가 전위 학습을 해서 뭔가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학습을 해서 뭔가 성능을 분석하는 과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전학습된 모델, 그러니까 CNN에서 지금 특징 맵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픈소스이든 자기가 학습한 모델에 대해서 이 특징 맵을 꼭 다 시각화를 해서 프로젝트 보고서에 같이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 CNN이 앞에 1층, 2층, 3층, 4층, 5층이 될 텐데 뒤로 갈수록 뭐 이런 입력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단에서는 이제 로우 특징, 그러니까 약간의 뭐 선형, 엣지라든지 그런 특징들이 추출이 될 거고, 이 저수준 특징에서 점점점 이제 깊어질수록 이제 뭔가 눈 아니면 사람 얼굴형 같이 이제 고차원의 이제 대한 이미지들이 학습이 특징이 추출이 되고, 특징이 추출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은 이제 CNN 알고리즘에서 뒤에 앞에 부분에 저 특징이 추출이 되고, 뒤에서는 이제 고차원의 특징이 추출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뭐 얼굴이나 자동차, 코끼리에 대한 그 엣지 특징 정보, 저차원, 그리고 중간 레벨, 그리고 고차원에서의 특징 맵에 대한 그 경향성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각각 얼굴이냐, 자동차냐, 코끼리냐 의자에 따라서 결국에 학습되는 특징들이 다 다르게 형성이 된다 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학습을 했으면 학습이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을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는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러한 이러한 특징 맵을 시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모델에서 이러한 결과값을 냈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이학습은 결국에 이러한 어떠한 특징을 가진 상태에서 이 특징을 기반으로 다른 유사한 특징을 했을 때 뭔가 분류를 하는데 좀 더 학습을 빨리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리 사전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이 추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학습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성능이 높게 나온다. 그런 거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 셋일수록 이러한 특징들이 조금 더 일반화된 특징들이 추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이학습이라는 거는 대부분 딥러닝 알고리즘을 할 때 많이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전이학습에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이제 학습된 분류만은 이거 사전학습된 신경망을 분류기를 이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사전학습된 신경망을 특징 추출기, 앞서 설명했었던 거, 그리고 거기에서 사전학습된 신경망을 미세 조정해서 그냥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학습된 신경망을 분류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기를 이용할 때는 결국에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가중치를 고정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결국에 비슷한 과업에 대해서 학습된 신경망을 골라가지고 새로운 과업에 그대로 다시 학습한다는 방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전학습된 모델은 결국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 학습 없이 새로운 이미지를 분류하는데 그냥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뭔가 어떠한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이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경망 구조나 가중치를 내려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데, 인퍼런스 하는데, 사용과 테스트하거나 이벨루에이션 하는데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기존 소스 도메인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도메인이 실제로 너무 유사하거나 그럴 때에 이제 사전학습된 신경망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유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실제로 사전학습된 신경망 분류기를 이용을 해서 구현하는 방법 자체는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소스 레벨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필요한 라이브러리 자체를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VGG 같은 이제 사전학습된 신경망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처리를 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인형 그런 것들을 읽어와서 전처리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전처리 된 걸 가지고 실제로 이 사전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실행을 한다. 요게 결국에 지금은 사전학습된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뭔가 예측하는 실행 과정이잖아요. 이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모델을 학습을 하면 모델 웨이트 파일 생성이 되는데, 웨이트 파일 숫자를 이제 받아와가지고 결국에 이미지 테스트 입력 이미지를 읽고 전처리를 하고 그거를 예측을 실행을 한다. 그게 이게 사전학습된 신경망이라고 하면 전이학습인 거고, 이제 만약에 사전학습된 모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저희가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결국 테스트하거나 이밸루에이션 하거나 그런 과정에 대한 인퍼런스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실행이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방식이 분류기로 사용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방식은 특징 추출기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마 VGG16에 대한 그 모델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델 구조를 작성을 할 때 이렇게 3바 이상 커널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어떤 모델을 사용을 했어요 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3바이 3, 위에서부터 쭈르르 내려온 거니까 이 3바이 3 커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할 그림을 도식화해서 그리셔야 돼요. 어떤 모델을 사용을 했다라고. 아이고. 그래서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있는 특징 추출기 부분까지만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뒤에 있는 분류기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그거고,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경망, 사전학습된 신경망을 결국에 특징 추출기로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거는 결국에 소스 도메인 데이터셋이랑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새로운 도메인,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을 때 사용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신경망 가중치, 사전학습된 신경망 가중치는 고정을 하고, 그리고 새로 추가된 분류기 부분을 이제 전 FC 레이어, 덴서 레이어 부분만을 뭔가 새로운 데이터셋을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전학습된 신경망의 특징 추출기 분력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중치를 고정을 하고 기존의 지식을 이전을 해서 뭔가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전이학습 뭐 이런 방식의 이름에 대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뭔가 새로운 추출기 부분의 설계에 따라서 결국에 이제 원하니까 결국에 뭐 분류기를 더 좋은 분류기를 써주세요. 거기 분류기가 더 많은 레이어를 깊게 해서 뭐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원하시는 레이어로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결국에 그냥 특징 맵을 추출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말씀드렸던 거죠. 사전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뭔가 분류를 한다. 특징을 추출하고 그 특징된 추출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분류를 하는 모델이다,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결국에 지금 소스 도메인에 특화된 부분이 많죠. 그래서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분류기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분류기에는 기존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특징을 사용을 해서 뭔가 학습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사용을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확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인 미세 조정이에요. 이 미세 조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사한 데이터셋, 말씀드렸던 앞에 두 방법은 유사한 데이터셋이 있을 때에 적용을 하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세 조정 방법 같은 경우는 결국에 목표 도메인, 소스 도메인이랑 이제 목표 도메인이 너무 다른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목표 도메인과 소스 도메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너무 다를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 도메인에서
우리 대규모 도메인이죠. 대규모 데이터에서 정확한 특징을 추출하고 그 특징을 추출한 거 가지고 또 목표 도메인에서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시를 들면 뭐죠? 트레인 데이터가 결국에 소스 도메인인 거고,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결국에 이 목표 도메인에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세 조정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 특징 추출에 쓰이는 신경망의 일부 부분을 이제 고정을 하고, 뭐 하여튼 새롭게 조금 학습을 한다라는 방법. 그러니까 사전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사전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목표 도메인에 맞게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 추측이 부분을 재학습하면서 결국에 고차원 특징의 표현이 새로운 과정에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면 재조정을 한다는 거는 특징 추측기는 기존에는 이제 고정을 하고 뭔가 앞선 방법들은 이제 고정을 하고 뭔가 뒤에 있는 분류기를 학습을 했었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미세조정 방법은 특징 추출기 부분을 이제 재조정을 해서 뭔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미세조정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학습되어 있는 특징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냐가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렇게 따라서 기존의 특징 맵을 보존하는 단계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만약에 두 도메인이 정말 유사하다 그러면 마지막 특징 맵까지 거의 보존을 하시다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정말 두 도메인이 정말 다르다라고 하면 그럼 특징 맵 1, 첫 번째 레이어까지만 특징 맵을 보존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재학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 특징 맵을 어디 미들 포인트 남기냐, 뭐 첫 번째 포인트를 남기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미세 조정을 사용할 때는 지금 작성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망을 재학습할 수 있죠, 무조건. 그리고 특징 맵을 보존할 수 있는 재학습도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어디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학습 데이터 양이나 아니면 경과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뭔가 실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거를 실험 결과에 의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스 도메인이나 목표 도메인의 유사성, 그리고 두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에 여러분이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결국에 궁금한 게 미세 조정을 하는 게 결국에 처음부터 학습하시는 게 나은지에 대한 궁금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 학습하는 거는, 새로운 모델 만드는 거는 그냥 랜덤한 상태, 초기값이 무작위로 있는 상태에서 해당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냥 학습하는 과정이죠. 학습해서 그 데이터셋에 맞는 최적의 가정치를 찾는 과정이 결국에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러한 학습하는 과정 자체는 초기 값들이 어디에 위치할 수 있고 그 값이 현재 학습된 위치 자체가 정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최적화된 보장 자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학습하는 과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간이 엄청 걸려요, 학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지금 밤 되기 전에 작업을 해서 학습을 돌려놓고 자고 일어나서 결과값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코딩 작업을 아마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학습된 신경망은 결국에 미리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 그 모델이 최적화된 상태인 거잖아요. 해당 어떠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최적화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문제에서 아니면 유사한 데이터셋에서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하면 조금 더 최적화된 상태에 좀 더 빨리 수렴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초기화된 가중치와 비교하면 결국은 빨리 수렴이 당연히 되겠죠. 왜냐면 이미 시작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전 학습된 신경망은 전체 모델을
재학습하더라도 처음부터 이제 뭐죠?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모델보다 무조건 빨라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신경망 모델을 재학습하는 것보다도 처음 시키는 모델보다 이제 더 빠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적합한 전위 학습 수준이라는 거는 결국에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컨볼루션 앞층일수록 일반적인 특징이 강하고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뭔가 축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셋에 좀 더 과적화된, 특화된 특징을 추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는 이제 로우 특징이 추출이 되고 중간 부분은 약간 애매모호한 것들, 그리고 약간 뒤에 쪽들은 이제 뭔가 그 해당 데이터에서 사람 얼굴이라든지 고양이 얼굴이라든지 뭐 그런 특징들이 추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특성을 이해를 하셨으면 나중에 이제 전이학습을 어떤 특징을 조금 이용을 해서 뭔가 학습을 해봐야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 전이학습 수준을 결정을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여기 있네요. 첫 번째로서는 이제 목표 데이터셋 크기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목표 데이터셋이 만약에 크기가 많다라고 하면 그냥 많은 층을 학습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근데 이제 그 많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모델이 엄청나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과적합이 나타나기 발생이 높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거 제가 설명 잘못했는데 목표 데이터셋 크기가 작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샘플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뭔가 암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미세 조정 범위 자체를 줄이고 원 데이터셋, 그러니까 일반화된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뭐 사전학습된 모델에 있는 특성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 유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해결하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해결하는 문제 자체가 자동차 배를 분류하는 거래요. 그러면 만약에 비슷한 특징을 포함하는 뭔가 이미지 내 데이터셋은 또 자동차 배를 분류를 하는 뭐 그런 비슷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사한 데이터에 대한 모델이 있는지, 무유사한 데이터에 모델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점이 이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제가 새로운 문제가 만약에 엑스레이 사진에서 폐암이 있는 위치를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러면 기존에 그 개고양이를 했었던 거랑은 전혀 도메인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 조정을 그냥 너무 조금만 하면 잘 분류를 못하기 때문에 미세 조정 범위 자체가 엄청나게 넓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유사하면 조금만 유사하면 그냥 조금만 바꿔도 되는데 유사하지 않으면 전체를 다 바꿔가지고 뭔가 조금 더 전체 부분 넓게 바꿔가지고 미세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 전이학습에서는 시나리오가 지금 4가지 정도가 나와요. 이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죠? 네, 정리까지고 그죠. 여기가 프로젝트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이거 할게요. 그래서 전이학습 수준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 이 수준 선택하는 거는 결국에 이 4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데이터셋에서 크기가 작고, 그리고 소스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이 유사한 경우, 이거는 목표 데이터셋에서 크기가 크고 도메인과 이게 유사한 경우, 작고 이게 크게 다른 거, 그리고 크고 다른 거, 이 4가지 방법, 4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전이학습을 사용할 때 이 4가지 종류에 다 한정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전이학습 적용하는 걸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고 소스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이 유사하다라고 하면 결국에 소스 데이터셋과 그리고 목표 데이터셋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 사전 학습된 고수준 특징도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앞에 특징 추출기 부분을 고정을 하고 뒤에 있는
새로운 분류기만 학습하는 게 좋지 않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미세 조정을 사용하는 거는 유리하지 않고, 왜냐면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거로 사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인 이 목표 데이터셋에 대한 크기가 크고 소스 도메인과 목표 데이터 크기가 유사하다 라고 하면 여기 특징 추측일 부분의 가중치를 고정을 하고, 그리고 분류기 부분만을 재학습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목표 도메인에 충분한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세 조정 범위 자체를 적절하게 넓혀도 과적합에 대한 우려 없이 실제로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수준의 특징 자체도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고수준의 특징이라고 하면 뒤에 좀 깊이 있는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 조정 범위를 전체를 삼을 필요가 없고, 사전 학습된 신경망의 60, 80%를 고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목표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그냥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목표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고 소스 도메인과 크게 다른 경우에는 서로 크게 엄청 다르잖아요. 그 신경망 자체를 도메인에 뭔가 특화된 고수준까지 고정하는 거는 이게 옳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저수준 특징만 이제 고정을 하거나 특징을 재활용 없이 그냥 전체를 이제 미세 조정하는 방법이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크고, 그러니까 데이터셋도 크고 도메인도 너무 다른 경우에는 이제 목표 데이터셋 크기가 너무 크고 전이학습이 뭔가 처음부터 학습할 수 있다라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목표 데이터셋 크기가 크더라도 사전 학습 된 가중치를 재학습하는 게 조금 더 이로운 경우가 많죠. 근데 많긴 한데 여러분은 뭐 학습하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프로젝트에서 했을 때는 뭐 처음에서 학습하는 방법과 이렇게 전이 학습했을 때의 방법에 대한 성능 차이를 뭔가 여러분도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목표 데이터 크고 소스 도메인과 도메인이 크게 다른데 사전 학습을 사용을 하면 학습 시간이 빠른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목표 데이터에서 크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과적합에 걸릴 가능성이 좀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려 없이 그냥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그냥 재트레이닝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미세 조정이 아니라. 하지만 재학습을 하면 좀 더 이롭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제가 소스 데이터 셋과 소스 데이터 크기, 그리고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의 유사성에 대해서 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결국에 크다, 작다, 유사 이렇게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방법론, 이 어떠한 방법론을 이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좋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방법론을 정리를 한 표인 거고, 실제로 이제 가이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나리오 1, 2, 3, 4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 2, 3, 4에 대해서 그 각각의 어디를 결정을 하고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림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네 가지 시나리오 만약에 전이학습을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 해당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방법을 적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전이학습 수준에 대한 그냥 전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부분부터는 뒤에 실시간 강의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은 이론, 전이학습 이론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